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무거운 질문에 대한 저의 견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철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I know better than you 철학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태도는 가정이나 학교나 종교나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어른이 배우는 아이보다 더 잘 안다는 전제하에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따라야 한다. 듣지 않으면 잘못되고 말 거야. 거봐 내가 뭘 했어. 사실상 이런 것의 연속이죠. 물론 아이들은 훈육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배운다는 것이 열등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친다는 것이 우월하다는 뜻도 아니지요. 인간 존재의 본질이 육체 그 자체, 심지어 육체의 크기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유독 어린이에 대해서는 육체의 크기가 기준이잖아요. 아이들이 조그마니까 커다란 어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는 태도가 통용되지요. 가르침과 배움은 일시적인 역할 관계일 뿐이고 서로의 역할 속에서 각자 배우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역할과 상관없이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 의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에 충실하다면 어떠한 양육이나 훈육도 아이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흔히 부모 자신의 공포와 불안을 투사하면서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어른의 생존 불안, 강박관념을 사랑이라고 교육이라고 포장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작은 성취와 일상의 삶의 모험을 즐거워하고 축하하기보다는 뭐든지 뭔가 잘못됐다, 실수하고 있다라는 시선으로 보게 되죠. 에이그라고 하면서 돌봄의 탈을 쓰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든 순간을 실패와 부족으로 규정합니다. 또 지금의 제도 교육이 실효를 다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실패하고 말 거야 라면서 아이와 청소년들을 그 가혹한 시스템 안으로 등을 떠밉니다. 그 안에서 아이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무관심하지요. 어르고 달래서 어찌 됐든 그것을 수행하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그 비명이 아이들 간의 폭력이 되고 또 다 커서는 멀쩡하게 보이는 어른들이 세상에 복수합니다. 은밀히 혹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질식해버린 내면 아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현실의 아이들을 어른들이 괴롭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학대적인 갑질을 하며 나아가서 인류를 전쟁과 착취에 몰아넣는 무감각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자신의 내면 아이가 숨막혀 있지 않다면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깨어있는 많은 부모님들께서 고민하시죠. 아유, 그래도 대학교는 마쳐야 하지 않을까요? 영어 유치원이나 대치동 학원에 보내야 할까요? 저는 부모님들께서 그런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으리라고 봐요. 본인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거나 거부할 경우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으로 아이들 세대에게 자기 세대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겁니다. 그들의 다수가 현재의 대학을 선택하면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살아남을 것이요. 그들의 다수가 거부한다면 무너지겠지요.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고민도 사실은 진지한 부모들의 고민입니다. 벌어 먹고 살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노동의 개념, 소득의 개념이 바뀌는 대전환기에 살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혹사할 필요 없이 모두가 조금씩 일해도 다들 웬만히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봐야겠죠. 즉,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풍요로운 생산 능력을 국민들이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라는 거지요. 인식이 전환되고 정책이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지고 있던 노동에 대한 낡은 개념, 풍요에 대한 오래된 불안을, 그 기만을 미래의 주역 아이들이 깨트릴 것입니다. 지구 전체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이나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죠. 있는 것을 어지간히 똑바로 쓰기만 해도 모두가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아닌가요? 어둠 속에서 통제하는 손을 바라보기만 해도 거짓말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의 본질은 창조적 유희로 변모하겠지요. 생명 있는 모든 존재가 자신의 선택대로 누리고 돌봄받으면서 창조하는 경험을 통해 세상이 기여하고 또 풍요를 창조하면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더 큰 물질을 창조하는 경험을 선택할 것이고 누군가는 더 큰 사랑이나 예술, 치유를 창조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돌봄을 받는 경험을 선택하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첫 번째 세대가 되는 아이들의 고통이 있겠지만 모든 세대가 우리 세대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 조부모님들 세대 모두가 자신들만의 시대적 조건 속에서 짐짓, 고통받으면서 치열하게 대처하고 성장했잖아요. 우리의 아이들 또한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성세대로서 부모로서 치유가로서 선생으로서 할 말은 어쩌면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것뿐인지도 모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보다 더 현명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가 더 잘 알아서 누군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양육자 되기라는 새로운 정체성 위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